LNK 브이나데요.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 watch 물음표 v 비드킬로허트 1 HK6이 호화로운 아파트의 빛나는 바닥은 지는 태양빛을 반사했고 나는 그곳에 서서 불신과 치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내 파트너는 불안한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 거예요. 에밀리는 이 고층 파라다이스에서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호화로운 거실에서 나는 눈을 깜박이며 그의 말을 처리하려고 고층 아파트 마크 우리 새 집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분명히 그는 내 마음이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희죽 웃으며 대답했다. 이사는커녕 이렇게 호사스러운 곳을 마련하고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목소리에 겨우 속삭이듯 물어보니 마크의 미소가 활짝 펴지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기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에요.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는 내 첫 남편의 상속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내 인생의 사랑. 돈은 고통스러운 일깨워주는 수단이지 내가 대답할 수 있기 전에 과시할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찰칵 열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린다 마크의 위압적인 어머니 왜 여기 계십니까? 커져가는 불안감을 말없이 가리려고 애쓰며 물었지. 린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화로운 공간을 바라보고 기다렸다. 나는 이것을 기다렸다. 마크는 아파트 얘기인가 묻자 탐욕이 섞인 목소리로 얘 엄마 자리에 앉으세요. 마크가 손짓으로 대답했습니다. 푹신한 소파를 교환한 것은 표시가 나와 상의하지 않고 이곳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이 계획에 연루시켰을 것이라는 나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고 표시가 폭탄 선언을 떨어뜨렸습니다. 우리 셋은 여기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지 묻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에밀리 우리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어. 마크는 차갑게 눈이 마주치지 않는다고 말했어. 나는 그에게 말문이 막혔다. 대담한 린다는 악의적으로 웃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지? 에밀리 유가 모든 집안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표시가 내 돈을 사용하여 이 아파트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가정부 이상으로 일과 집안일을 병행했지만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침실로 갔는데 손이 떨리면서 서랍을 열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준비한 봉투를 꺼냈다. 거실로 돌아와서 마크에게 이게 뭐냐고. 그가 미소를 지으며 이혼 서류를 희미하게 물었지. 이미 변호사와 통화한 적이 있어. 그들의 얼굴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는 변함없었다고 말했어. 똑같이 놀란 그의 어머니를 보고 그들은 나에게서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다음 날 아침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있을 때 나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내 마음은 알렉스와의 첫 결혼이 천국이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사랑과 상호 존중, 그는 온화한 영혼이었습니다. 성공의 힘을 믿는 투자자, 우리는 파괴적인 전화가 내 세상을 산산조각 내는 날까지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카터 부인 사고가 났어요. 즉시 병원으로 와주세요. 목소리 반대편은 고요했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 내 마음속 깊이 가라앉은 무게를 지녔습니다. 알렉스는 사라졌습니다. 당시 나는 30세였고 그의 죽음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공허함 속에 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슬픔에 휩싸인 생각. 내가 마크를 만난 것은 이 슬픔의 시기에 그는 내가 일했던 증권사의 동료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에밀리는 우리가 출발할 때 위로가 되는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자주 묻곤 했습니다. 식사하러 나갔고 그는 돌이켜보면 진정한 관심을 갖고 내 이야기와 불평을 들었다. 마크가 내가 34살이라고 제안했을 때 나는 내가 쉬운 표적이었을 수도 있고 혼자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렉스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동료애를, 가족들에게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에 살면서 독립생활을 즐겼던 여동생이 있었지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호했지만 임박한 폭풍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와의 결혼은 희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린다 수잔의 방해적인 존재로 인해 균열이 넓어지기 시작하기 얼마 전에 린다는 우리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녀의 어조가 주제넘었고 그것이 무대를 마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관계가 된 것 표시는 처음에는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그의 진정한 색깔은 곧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 날, 제가 투자자로서 알렉스의 배경을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표시의 눈은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그건 욕심이었어. 왜 첫남편의 재산에 대해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마크가 어느 날 저녁 그의 말투를 비난하라고 요구했어.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가 내 과거에 대한 갑작스런 관심에 당황해서 대답했고 그 이후로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거짓으로 퇴근하고 우리 소지품을 뒤지는 미스터리한 수색내가 결혼한 남자는 자신이 상상했던 부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자신이 상상했던 부에 대한 집착은 숨겨져 있었다. 모든 것이 머리에 닥쳤고 내가 내 집에서 문을 닫고 쫓겨난 것을 발견한 운명적인 날, 마크와 린다가 존재하는 재산을 찾기 위해 내 소유물을 샅샅이 뒤지고 있을 때 내 집 밖에 서서 내 출입을 막는 자물쇠가 차갑게 물린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부러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나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마크와 린다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즉시 맞서지 않고 대신에 혼란 속에서 항상 명확성을 제공하는 유일한 사람인 내 여동생을 불렀습니다. 제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목소리는 에밀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당신의 돈을 쫓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말투가 분노와 걱정이 혼합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근처 호텔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까지 경주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결정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아니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탐욕스러운 게임의 전당포가 되십시오. 나는 법률 문서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견한 결심으로 무장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들어간 장면은 거의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린다와 마크가 뒤지고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뚜렷했고 내가 들어갈 때 그들의 머리가 급격하게 돌아섰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당신이 찾고 있었어. 내가 내 목소리를 물었지. 꾸준한 마크 얼굴이 변했어. 이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야. 에밀리, 당신은 당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의 말은 내 불의 연료와 같았습니다. 내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박했습니다. 린다는 경멸이 떨어지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에밀리는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의 것을 가져갈 뿐이라는 그녀의 주장의 대담함은 우리 가족에게 아무것도 기여한 적이 없는 이 여성이 이제 나의 과거, 나의 고통, 나의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틀렸어, 린다. 여기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당신의 것이 아니며 당신은 우리 결혼이 끝났다고 표시하면서 나는 이혼 서류를 내밀며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충격은 분명했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내 권한 부여 감각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내 인생의 조건, 더 이상 마크의 오만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이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에밀리, 나 없이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힘도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았고 나는 플레이를 마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이혼 서류를 가지고 하는 그의 게임. 그 집에서 그 인생을 떠났다. 그것은 한 장이 끝났지만 뭔가 새로운 것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완전히 내 자신의 것이었고 이 구름 위로 솟아올랐다. 자유의 느낌 나는 혼란과 속임수를 뒤로하고 해외로 여동생과 합류하기 위해 가는 중이었다. 떠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마크와 린다가 무의식적으로 시작한 게임에서의 전략적 움직임이었다. 내 여동생 줄리아가 공항에서 나를 맞이했다. 두 팔 벌려 새로운 환영합니다. 에밀리는 그녀의 눈이 흥분과 장난의 힌트로 빛난다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는 항상 모험가였으며 그녀의 정신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아늑한 아파트에 정착하여 김이 나는 커피를 마시며 다음 이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하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리아는 내 계획을 반영하는 그녀의 결심이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내 금융자산과 법적 지위를 확보한 다음 줄리아의 인맥으로 반격을 가하면 우리는 신속하게 최고에 찾았습니다. 국제금융 전문가인 그는 내 자산이 마크와 린다에게 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장담했지만 복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의에 대한 불타는 욕구가 내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음을 물었습니다. 인내심 에밀리의 복수는 차갑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요리입니다. 줄리아는 대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회오리바람 같은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내 재정을 안전한 해외 계좌로 옮겼고 표시와 린다의 사기 행위에 대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위조된 서명, 승인되지 않은 거래 및 내 상속 재산을 빼돌리려는 명확한 시도를 압도했지만 진정한 만족은 우리가 법률 채널을 통해 표시와 린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재정이 고갈되고 내 자산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을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검토하면서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최근 업데이트는 단지 시적 정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탐욕과 배신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나는 아기로 웃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처음으로 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희미하게 불이 켜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가 최근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나는 자신의 탐욕의 상징이 목에 걸린 알바트로스가 되자 마크와 린다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고층 아파트를 더욱 악화시켰고 그들이 걸린 알바트로스처럼 변해가면서 자신의 주장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들은 당신을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변호사 에밀리는 감탄의 힌트와 함께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만족감이 나를 덮쳤지만 다음 조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파업하고 그들이 자신의 실수에 빠져들게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행위에 대한 혐의 줄리아와 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전달되는 암묵적인 합의는 단순히 승리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 상황을 바로잡는 것에 관한 것이었으며 우리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만큼 법적 고지가 표시와 린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 법정에 소환되었습니다. 법원 청문회 날 나는 마크와 린다가 패배한 모습으로 해거들을 바라보며 법원에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그들을 정의했던 오만함과 잘난 척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사기 수준에 따라 지연된 법적 절차가 공개적으로 위조된 되면서 뚜렷한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금을 유용하고 노골적인 거짓말이 모두에게 드러났고 판사의 판결은 신속하고 무자비한 마크와 린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고층 아파트를 압수하고 팔아야 했고 탐욕이 장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들이 복수의 달콤한 맛에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줄리아가 나에게 속삭였다. 만족스러웠지만 그 이상으로 정의감이 저를 내면의 평화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제 자산을 보호했을 뿐만. 마크와 린다가 법원을 떠날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내 인생의 한 장이 닫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를 덮쳤던 배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줄리아의 아파트 발코니에 섰을 때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태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싸움을 감싸는 평온함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끝났고 그것으로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졌습니다. 마크와 린다의 몰락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한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여기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줄리아가 나에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 인생에 펼쳐질 새로운 장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목적의식에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해외에 머물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도시는 기회와 기회로 북적였다.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시의
넘치는 에너지가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카페와 미술관, 북적거리는 시장을 둘러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과거의 고통에서 멀어졌습니다. 나는 단지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워크숍과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에 대한 나의 열정을 다시 연결하고 한때 너무 좁고 제한되었던 세계에 투자하는 일이 어느 날 저녁 줄리아와 내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옥상 레스토랑에서 DED를 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윙윙거렸어요. 알 수 없는 번호였죠.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에밀리라고 대답했어요. 마크가 왔어요. 머뭇거리는 목소리가 깨졌죠. 깜짝 놀랐고 뒤이어 차분한 분리가 나타났어요. 뭘 원하세요? 마크나 그 사람이 말을 더듬은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 미안해. 잠시 멈춰서 생각을 정리해서 너의 사과가 과거를 지울 수는 없어. 내가 선택했고 그 결과에 직면했다는 걸 알아. 나를 용서하기 위해 나는 새로 발견한 자유와 힘의 상징인 뻗어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표시에게로 옮겼고 당신도 똑같이 전화를 끊도록 제안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던 줄리아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마크였고 그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드럽게 무관심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분노와 고통을 버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삶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저녁 내내 우리의 이야기하면서 보냈습니다. 계획과 꿈, 약속과 희망의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몇 달이 지났고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은 신나는 경험과 개인적 성장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슬픔이 단지 먼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밝은 전망에 의해 가려진 메아리. 어느 상쾌한 아침, 고풍스러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집에 있는 오랜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휴대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호기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메시지를 열어 린다가 한 말을 읽으면서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트가 바닥을 쳤고 그들은 모두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카르마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그들이 침대를 마련했던 그들의 배신과 탐욕에 대한 기억으로 금세 가려졌습니다. 그들은 그날 늦게 거기 누워 있어야 했어요. 나는 줄리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요구한 대로 그들이 마땅한 것을 얻었음을 알고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나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더 내 일부가 아닌 닫힌 장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대답한 이야기 하루가 몇 주가 되면서 폐쇄적인 느낌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마크와 린다에 대한 생각에 점점 덜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하루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줄리아와 함께 도시를 탐험하며 보내고 주말에는 새로 찾은 것을 탐닉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취미는 그림 그리기 시간 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또 다른 전화를. 린다 에밀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는 목소리가 필사적으로 떨린다고 하더군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내가 나중에 린다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이 한 모든 일은 내가 물어볼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곤경에 처해 있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늙은이에게 간청했습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의 조작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진화했습니다. 나 계속 전진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하고 자신의 엉망진창을 고칠 방법을 찾으라고 제안합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캔버스로 돌아섰습니다.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팔레트의 색상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스트로크는 더 자신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배신의 그림자에 사로잡힌 여자 나는 에밀리였다. 예술가 투자자 자신의 길을 계획하는 자유로운 영혼 발코니에 서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여정을 되돌아보는 아침 햇살이 도시 위에 따뜻한 빛을 비췄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때 내 삶을 휩쓸었던 혼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줄리아는 저와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장 어두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던 지지와 사랑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스카이라인을 따라 시선 나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다 대답했다. 마크와 린다의 배신에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낀다. 줄리아는 그 깊이를 이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은 당신이 먼 길을 왔습니다. 에밀리, 당신은 단순한 생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번영자입니다. 그녀의 말은 표시와 린다의 장에서 일어난 변화가 내 삶에서 닿혀서 메리로 축소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녀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계속 쌓아가는 동안 나는 작은 일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도시의 줄리아와 나누는 웃음. 잘한 일에 대한 만족감. 나는 투자에 대한 열정을 재발견했고 금융 분야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줄리아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연마했던 회복력과 힘에 대한 증거 세계입니다. 배경으로 익숙한 노래가 연주되었습니다. 그것은 알렉스와 내가 잠시 동안 전생을 상기시키는 씁쓸하고 달콤한 추억을 사랑했던 멜로디였습니다. 한때 고통 없이 기억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괜찮습니까? 줄리아는 내 표정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단지 알렉스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기억이 가져오는 고통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복수와 보복의 여정은 나를 평화의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별빛 하늘 아래 집으로 돌아갈 때 사슬에 묶이지 않고 내 과거를 기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장이 아직 많이 남아 강하다고.